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GC인포 박수범 대표,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 매수한 종목은 하락장 속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종목이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현 대표님, 외국인들이 주목한 종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수급의 제일 핵심인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도 외국인들이 매수한 기업들 위주로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화면에 나간 대로 일단 올해 외국인들은 상반기에 반도체와 자동차를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바이오와 인터넷, 조선을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일단 이거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어떤 시작으로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매수가 들어왔고 주식 20년 넘게 한 저도 상반기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가운데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있었는데 특히 삼성전자 쪽이 거의 8조 원대를 매수했었고요. 특히 외국인들 매수 상위권에 있는 SK하이닉스가 66%, 현대차와 47%,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200% 넘게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상반기를 책임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평균 13.69%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외국인 투자는 평균 23.08%의 수익을 거뒀다라는 그런 부분, 양쪽이 거의 한 40% 수익률 차이가 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역시 외국인들의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핫픽이 이제 높은 수익률을 좀 보여줬는데 하반기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였고 해당 기간 23.45% 정도 주가 상승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외국인들이 중요한 수급의 주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부진했던 네이버도 외국인이 살짝 좀 들어와 주니까 이제 순매수 2위에 오르면서 22.71%나 주가가 상승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이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우리가 빠르게 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올 상반기에 22조 8,820억 원어치를 매수하고 나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 거의 20조 2,326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어요. 거의 한 2조 정도 빼놓고 2조 한 6천억 빼놓고 다 그냥 매도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게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이민을 미국 증시로에 넘어가는 이런 이민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9월 달 이후에 외국인들의 순매도액이 19조 8,115억 원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삼성전자만 18조 9,767억을 매도했거든요. 거의 외국인들이 전체 우리나라 시장에 매도한 거의 96%가 삼성전자만 매도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다? 삼성전자만 때렸지 다른 업종은 다른 종목은 거의 매도를 안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만 수급이 안 좋은 것뿐이지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를 하거나 오히려 아닌 보합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투자 이민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계신데 국내 주식을 큰 손실을 감안하면서 손절을 하시면서 미국으로 넘어가시기에는 지금 조금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오히려 미증시가 저는 내년 1분기나 2분기쯤에 하면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은 국내 증시를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 1분기나 2분기에 조정이 나오면은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넘어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비중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가요? 당연히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주는 이제 금리 인하기의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잠시 후에 뒤에 바이오 섹터주를 분석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바이오주 쪽으로도 되게 좋은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분위기 좀 조선주라든지 이쪽 라인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국내 증시의 등락을 좌우한 핵심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주목한 종목들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서 투자 기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맞손을 잡았습니다. 전략적 동맹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배경과 함께 기대 효과는 남인호 소장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드디어 전략적인 제휴를 했습니다. 비중이 5대5니까 우리가 5월 동주란 말이죠. 오나라하고 올나라가 한 배에 탔다고 봐야 되겠죠. 5대5면 어떻습니까? 양사가 이익도 똑같이 배분한다.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왜 전략적 제휴를 했을까요?
양사 간에 서로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마트라고 대변할 수 있겠죠. 이마트는 지금 국내에서 가장 넓은 망도 가지고 있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반면에 알리바바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가 아니죠. 사실은 중국 기업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중국, 미국, 유럽, 중남미 전 세계에서 가장 유통망이 잘 구축된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죠. 이마트의 좋은 상품, 좋은 물건을 알리바바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더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있죠. 어제 이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신세계 주가는 별로 안 올랐어요. 이마트만 급등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신세계 그룹의 지분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세계의 총괄 회장은 이명희 회장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따님이시죠. 이분이 총괄 회장이고 그룹이 양분됐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정용진 회장,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 만난 분 아시죠? 그분이 지금 신세계의 그룹 회장이면서 이마트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아시죠? 그쪽이 이제 주력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분 구분이 양분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신세계라는 얘기는 신세계 백화점보다 오히려 이마트 쪽 그리고 지마켓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리바바하고 일이 잘 되면 신세계 백화점보다는 오히려 우리 상장되는 이마트가 좀 더 수혜를 많이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들어가 볼게요.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는 이마트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난 3년 동안 30만 원짜리 이마트가 최저가 얼마죠? 5만 5천 원까지.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이건 뭐 절반이 아니고 5분의 1 토막이 난 그런 주가입니다. 30만 원짜리가 5만 5천 원 갔다가 어제 종가는 이제 7만 5,500원이었죠. 그래서 이미 업황이 나쁘고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선두를 점유하지 못했다는 그런 악재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 오히려 5만 5천 원짜리가 어제 종가 7만 5천 원까지 올라온 거 뭡니까? 이제 이마트가 변화됐다. 이제 상승으로 턴 어라운드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전략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이마트를 5% 정도 여러분 계좌에 보유하시는 것은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한 두세 달 안에 저는 10만 원까지는 한번 목표를 잡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좀 관점을 다르게 봐서요. 이번 파트너십이 사실 알리바바가 우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라는 의미로도 풀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토종 이커머스 기업들은 사실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떤 그 이커머스 시장을 이용하고 왔거든요. 이제 내일 또 주말이다 보니까 음식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활용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알리바바 아니면 쿠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국내 그런 이커머스가 아니고 해외 쪽이 더 득세하지 않냐는데 저는 이런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보다 득이 더 크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국내에 그 이미 들어와 있는 뭐 알리바바라든가 그 쿠팡의 영향력도 커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본다면 우리 국내의 상품들이 해외,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유럽, 중남미, 미국 이쪽에는 알리바바가 훨씬 더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거국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이번에 이것이 나쁜 거래가 아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방산 소식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용인 천궁2의 구성품을 LIG 넥스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9천억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투자 전략은 박수범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 내용이 좀 나온 내용도 좀 보게 되면 LIG 넥스원이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천궁2를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라크에 약 8조 원이 넘는 수주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발사대라든가 그게 탄도미사일에 대한 구성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제품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발생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 통해서 지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런 LIG 넥스원이
이렇게 협력 관계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이 좋지 못합니다. 국내 시장이. 특히나 지금 현재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아시아 증시에서는 지금 이제 한국만 오히려 역주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뭐 하지만 뭐 이런 시장에서도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트럼프로 바뀌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고관세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많은 좀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좀 많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지만 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성장성을 더 가져갈 수 있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그 분위기는 지속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최근에도 이제 나토를 통해서 나토 탈퇴하겠다는 얘기도 좀 했었고,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지 않으려면 각 나라, 유럽의 각 나라들마다 GDP의 보통 2% 정도를 방위비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5%까지 지출을 해라고 이제 압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나라들마다 국방에 대한 이제 자주 국방에 대한 이제 관심도 상당히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그리고 하나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LIG 넥스원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이제 판로가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럽, 중동 뭐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을 비롯해서 여러 구매처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좀 우리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주의자, 어떻게 보면 약 가치주로서의 우리가 좀 포트에 담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산주가 점차 가치주가 돼가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LIG 넥스원도 그렇고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뭐 지난 3주 전이었는가요? 한번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LIG 넥스원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이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수 상승보다 더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방위산업 관련주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저는 세 종목만 딱 보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그리고 하나시스템이라든가 LIG 넥스원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들 보면 고점 대비 30% 이상의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보게 되면 20% 이상의 평균적인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내년까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풍산이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삼각편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만 바라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전국 불안으로 방산 수출에 브레이크가 걸리진 않을지 우려감이 있었지만요. 긍정적인 전망들 계속 들려오고 있는 만큼 방산주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약 1년간 지속해온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수준에 접어들었습니다.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사내이사가 모녀 측인 사자연합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손창현 팀장님께서 짚어주시죠. 예, 어제 그 모녀와 그 형제 간의 지분권 싸움이 있었던 한미약품에 결국엔 이제 장남의 5%를 이제 매입을 모녀 쪽으로 하면서 일단락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가격은 37,000원에 1,265억 매각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문 경영인이 본격적으로 체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분 싸움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주식 매도를 했었던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로에 여러 가지 이 전략을 좀 세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권 분쟁을 하기 위해서 OCI와 통합법인을 하려고 했었을 때 이제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일단 해외 쪽에 대한 판로를 OCI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명을 한 건데, 만약에 이제 OCI 쪽과의 같이
통합 법인을 다시 출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쪽을 좀 긍정적인 효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한미약품의 본업에 대한 그 모멘텀도 계속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1월 달에 열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제약 관련된 부분,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소네클루타이드라고 하고 있는 그 세계 최초 월 1회 단장 증후군 관련된 그런 제약에 대한 것도 의미 있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4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NF-클라타이드라고 하는 그런 제품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국내 쪽에서는 임상 3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6년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미약품 자체로의 실적도 5년 내 수익성이 최대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주가는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인 이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 보실까요?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금요일이죠.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며 환율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증권사가 주목한 리포트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상향 조정 보고서 없이 모든 증권사가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거나 또는 유지했습니다. LG전자와 애경산업의 목표가를 4에서 10% 정도 내린 가운데 DL-ENC와 이마트, sup과 마크로젠의 목표가와 투자 의견은 모두 유지됐는데요. 먼저 LG전자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대신증권은 오늘 LG전자의 1분기를 기대하면서도 당장 4분기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가를 12만 5천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첫 번째, TV 시장의 경쟁 심화와 마케팅 비용 증가, 두 번째, 전기차 수요 약화에 따른 수익성 하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이노텍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된 점을 주목하며 4분기 부진을 예상했는데요. 다만 프리미엄 제품보다 가격대가 낮은 중저가 시장의 가전시장을 겨냥한 볼륨존 전략으로 전체 판매 볼륨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본업인 가전 부문에서 비교적으로 선방할 거라고 내다봤고요. 내년 1분기부터는 이익 모멘텀이 부각될 거라며 밸류에이션 저평가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다고 풀어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부진을 겪다가 올 1, 2분기에 강세 보였던 것처럼 내년에도 따뜻한 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다음으로 애경산업 보고서도 체크해 볼까요? 지난 5월 2만 5천 원대였던 주가는 어느새 14,000원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증권은 애경산업에 대해 중국의 수요 부진이 지속되며 이익 체력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하며 목표 주가도 기존 2만 원에서 18,000원으로 10% 내려잡았는데요. 애경산업의 4분기 매출이 낮아진 컨센서스에 대체로 부합할 전망이라며 매출 전반이 부진했고 특히 중국 수요 부진이 지속됐다고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글로벌 리밸런싱에 주력하며 매출 성장률이 개선될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또 중국의 회복과 비중국 지역의 외형 확대 속도가 수익성과 외형의 변수가 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짚어냈고요. 현재 주가가 이미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한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속보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과 관련해서도 발언을 내놨는데요. 외국인 증권 직접 투자 촉진안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에 전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안정관리를 위해서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해당 발언들이 오늘장 시장의 안정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를 부디 바랍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가 순항의 백고동을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 등에서 연일 협력을 요청해오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남인호 소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상원 하원이 선박법이라는 법률을 곧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선박을 250척을 발주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자기들 안에 그냥 선박에서 맡기면 되지 왜 굳이 이걸 법률로 만들까요? 네, 미국 안에는 선박 250척을 만들 조선소가 없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중후장대한 대표가 조선 아닙니까?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이미 조선업이 끝났습니다. 그 조선업 전부 어디로 왔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울산, 대한민국의 거제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선박을 만들고 유조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러브콜, 우리나라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그 자존심 센 트럼프 당선인도 한국에 그것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전화를 했겠습니까? 자, 또 있죠. 미국에서 이제 인도조차도 앞으로 10년 동안 선박을 1000척을 투자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3대 조선사 와가지고 과연 어떤 조선사에 맡기는 게 좋을지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은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가의 고점이 빨리 올까요? 업황의 고점이 빨리 올까요? 주가의 고점이 빨리 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HD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이 모두가 다 52주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도 있고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아직 조선업의 업황 고점은 안 왔다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적어도 2년 내지 3년 동안 조선업의 업황은 더 좋아질 걸로 보고요. 5대 산업이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화학. 우리나라는 이 조선이 계속 발전할 건데 그런 문제는 오늘 조선업 사란 얘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늘 매수하시는 건 좀 부담스럽고 조정 받을 때 사시고 여러분 계좌에서 10%는 조선업으로 보충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에이스 현대중공업이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계속해서 조선주가 계속 순항을 달려주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강한 반등세를 보이던 엔터주가 최근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과 개별 기업들의 변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까요, 박수홍 대표님?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뭐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뭐 방위산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지금 이제 고관세 정책이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엔터주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관심도가 또 계속해서 조금 증가하는 추세이고 어제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시 매수가 들어오는 회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연기금에서 꾸준하게 매수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자면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그렇다고 해서 크다란 뭐 퍼포먼스는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재는 좀 그나마 국내 증시에서 좀 보유해서 좀 내년까지 좀 더 롱텀으로 좀 가져가기에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뭐 얘기가 나와죠. 어제부터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5시부터 지금 오픈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좀 보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외신 쪽에서도 나오는 기사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조금 더 잔인해졌다. 그리고 스토리가 좀 재밌긴 한데 창의성은 좀 별로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 시즌 1에 비해서 뭐 그런 이제 뭐 긍정감 그리고 좀 약간 좀 불만스러운 의견들도 또 동시에 좀 나오는 부분들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아티스트 컴퍼니도 마찬가지 컴퍼니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이제 합병이 내달 17일이죠.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엔터주가 좀 탄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빅엔터라면 네 가지죠. 뭐 SM이라든가 JYP라든가 YG엔터라든지 하이브인데 뭐 이렇게 해서 다들 보면 이제 각자의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좀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G엔터만 하더라도 블랙핑크가 좀 컴백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엔터주들 우리 시청자분들 꼭 관심 가지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내년엔 엔터주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는 해가 될 거란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오늘 장 섹터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일 대표님께서 바이오 섹터에 주목을 하셨는데요. 장기 투자로 묶어가면 좋을 바이오주 어떤 점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바이오주는 사실 되게 호재성 이슈들이 많습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한 5년 동안 세계 블록버스터급의 어떤 이제 오리지널 약품들의 어떤 이제 브랜드가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우리나라 시밀러 기업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한 것 같고요. 일단 뭐 금리 인하 수혜주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국이 우호한 정책 환경으로 이제 어쨌든 시장 캐파 자체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밀러에 좀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관련으로 되어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은 일단 올해 연 13조 수준의 이제 아일리아죠, 안과 쪽 치료제인데 요거 특허 만료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알러지 치료제인 졸레어가 이제 만료가 되고, 골다운트 치료제인 프롤리아가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28년도에는 키트루다가 만료가 되고요. 키트루다 유명하죠? 이게 만료가 되고, 28년도에는 옵디보 그리고 가다실, 이것도 유명한 제품인데 이것도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년도에는 다잘렉스 다발성 골수정 치료제죠. 요것도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블록버스터급인데, 요런 많은 제품들의 이제 오리지널 제품들의 이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나라 시밀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제일 큰 부분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부터 들어서게 되는데 이 행정부에서 오리지널 제품과 시밀러 간의 어떤 경쟁 촉진을 해가지고 약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되게 많아요. 오리지널 약보다 우리 시밀러 약들이 기본적으로 20에서 한 30%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경쟁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고, 파이프라인도 이미 많이 증설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금리나 수혜주, 정책 수혜주 여러 가지로 매력들이 많은 기업이라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되 조금 중장기적 사이트를 두고 투자하시면 오히려 좀 더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특허가 만료되고 그에 따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커지는 만큼 CDMO 시장도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들 주목해봐야 될까요? 예, 오늘 이제 개장 전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다시피 환율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1,4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높아지면 외국인들은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다시 매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어떻게 안정이 되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배당락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떨어지면서 출발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배당을 한 기업들에 대한 주가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AI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인프라든지 로봇, 양자 컴퓨팅 관련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